오늘 우리 강 변호사님 모신 거는 네. 책, 안철수는 왜라는 책의 공동 저자시죠? 네, 4명 중 1명이죠. 아, 그래요? 근데 거기 보면 일단 여러 가지 의문점이 지금 제기가 됐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하고 좀 상의를 한 거냐? 또 일부 내용은 안철수 의원의 말인 건지 아닌 건지 네. 아니면 저자들의 뜻인 건지 그런 것들이 좀 불분명한데 네. 먼저 안철수 의원 미국에 있는데 혹시 뭐 이거 상의 안 했습니까? 지금쯤 내자. 네. 상의했어요? 책을 우리가 알고는 있었나요? 안철수 의원이? 책을 우리가 내보자, 대담을 해보자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셨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부러 말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네. 모르고 계셨고 일주일 전에 이제 제가 가서 예. 이런 책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잖아요. 왜냐하면 예. 책 제목에도 안철수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네. 말씀 안 드릴 수는 없고 네. 일주일 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네. 뭐 일각에서는 미리 알았으면 내가 더 많은 에피소드를 얘기해줬으면 뭐 네. 이렇게 돼 있는데 더 많은 에피소드 이런 말씀은 안 하셨고 네. 우리 4사람, 그러니까 저자 4명도 잘 모르거나 네.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미리 나한테 말해보지라고 이제 좀 염려하는 말씀하셨어요. 아. 이제 일주일 전에 딱 아셨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책이 수정도 할 수 없고 근데, 뭐 인쇄가 이제 들어가기 직전이라. 네. 뭐. 근데 단일화를 후회했다 안 했다. 네. 어느 게 맞습니까? 자꾸 책이 아직 오늘 내일 나올 건데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로 자꾸 되다 보니까 와전이 된 것 같은데요. 네. 책에도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직접 네. 나는 단일화 그때 당시 사태가 후회된다. 네. 이렇게 말한 건 없고요. 그렇게 쓰여 있지도 않고 예. 제가 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안철수 대표께 지금 시점에 만약에 누군가 물어본다면 네. 왜냐하면 그때로 다시 돌아가시면 그때와 똑같이 하겠느냐. 네. 그러니까 단일화 결렬 및 사퇴 네. 똑같이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안철수 대표님의 대답은 노일 것이다. 음. 라는 제 말이 들어가 있는데 네. 그 제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네. 책에는 있지 않지만 730 재보선 선거 당시에 이제 안 대표님과 제가 좀 주고받았던 얘기 중에서 제가 느낀 거였거든요. 네. 뭐냐면 일단 그 문재인 당시 후보님에 대해서 이제 안 대표님이 얘기를 하시기를 네. 왜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끝까지 고집을 했는지 아쉬움을 얘기하셨고. 그 얘기는 안철수 의원이 한 거죠. 네, 대표님이. 왜 끝까지 고집을 했는지. 네, 아쉽고. 네. 그래서 사실상 박근혜 후보를 막지 못한 부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얘기하셨고. 네. 또 하나는, 그럼 그때로 다시 돌아가도 네. 똑같은 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라는 질문에는 뭐, 그때는 좀 다르겠죠. 라고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말씀을 직접으로 하신 건데, 예. 그런 정황이나 말씀이나 뉘앙스를 비춰봤을 때, 저는 안 대표님이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사퇴하는 똑같은 수순은 밟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2012년 대선 때로 돌아가면 문재인 의원과는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 문 의원이 당선되지도 못할 거면서 끝까지 왜 고집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하긴 한 거네요, 안철수 의원이. 그러니까 우리 강 변호사님이랑. 예,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라고는 안 하셨지만 그때와는 좀 다르겠죠라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죠. 뭐냐면 뭐 단일화는 하지 않고 본인도 끝까지 출마를 했을 거라는 등 아니면은 애초에 단일화를 전제로 출마하지 않고 단일화는 없는 걸 전제로 출마를 했다든지 뭔가 좀 달라졌을 거라는. 네. 자, 관련해서 문재인 의원으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요. 몇 가지 이 문제에 대한 답변도 포함해서 한번 싱크로를 저희가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고 말씀 나눠보시죠. 대선 패배 책임론에 대해서 전당대 경선에서 그 부분을 하나의 이슈로 이렇게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우리 다음에 또 주자는 것입니까? 그 대선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복귀하고 또 평가하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들이죠. 이렇게 와가지고 할 일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렇게 또 평가가 되는 것이겠죠. 좀 이야기를 좀 저희들이 너무 강론으로 가지 말고 좀 크게 한번 전개해 보죠. 안철수 씨가 현재는 국회의원입니다만 하여튼 새 정치를 포함하면서 그동안에 전국의 토크쇼를 다니고 또 기성 정치권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한국 정치를 개혁하겠다. 꿈과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시작해서
독자적인 당을 만든다, 또 이러다 또 문재인 씨와 단일화한다, 이런저런 과정을 겪어왔고, 지금은 또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하나의 그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2년 12월 15일 날, 여기 광화문에 유세장일 겁니다. 뭐, 거기서, 유세 현장에 참석한 다음에 그 이튿날인가, 언제 뭐 신문을 통해가지고, 야, 여기 와보니까, 여기 있는 그 유세장에 나온 그 여러 뭐 연예인들이라든지 정치인들 자기는 친노 세력의 한계를 절감했다. 그때부터 이미 자신이 추구하는 정치 이상과 자신이 연합한 정치 세력과의 그런 궁합이라든지 앞으로 정치적인 꿈이 실현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뭐 직접적인 표현은 아닙니다만 간접적으로 그런 걱정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민주당에 들어가서 그분이 정치적으로 자기 입지를 확장하지 못하고 있고 또 지금 전당대회에서 문재인과 박지원이라는 그 친노 패권 세력과 호남 세력을 기반하는 박지원과의 양강구들 속에서 목소리를 낼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철수 주변에 옛날에 따르던 분들이 뭐 신당 이야기도 나오고 자연스럽게 나오겠는데 지금 좀 더 우리가 정치를 크게 이야기하면은 지금 안철수 씨가 뭐 단일화한 걸 후회하지 않는 이런 것보다는 과연 그분이 사실관계를 좀 한번 짚어보려고 했던 거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맞습니다. 과연 그분이 지향하는 정치적인 꿈과 비전이 실현될 수 있느냐, 실현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좌절감이 있을 것이고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도 이 정치학자로서 그동안 현실 정치를 보아오면서 여러 고민을 해봤는데 과연 안철수 씨가 어떤 정치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준다는 것인지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보아온 언행을 보면은 구체적인 그런 비전과 정책 실현 능력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점을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공동 저자 중에 한 분인 정현재 배지대 교수는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철수는 용기와 실력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 책의 전체 내용을 보면요, 같은 맥락인데 조금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마치 이제 이 책이 안철수 대표님을 오로지 위한 책 또는 문재인 의원을 공격하는 책, 대선에 관한 비망록 이렇게 돼 있는데 책 전체는요 안철수 대표님에 대한 우리들의 비판도 있고 또 지난 3년 박원순 서울시장 양보 때부터 대선뿐만 아니라 합당 이후 지방선거 730까지 내용이 다 저희가 총망라하면서 얘기를 했던 거라서 대선 비망록 뭐 이런 거는 이 책에는 맞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안철수 대표님에 대한 비판도 분명히 지금 있지만 이제 우리 강의원잡에서 안철수 대표님이라고 그러고 또 안철수 씨라고 그러고 지금 이제 대표가 이제 다릅니다, 입에 좀 붙어서 죄송합니다. 전 대표님이죠. 전 대표. 이 책에서 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굳이 안철수 전 대표님을 옹호를 한다면 그 국민에 대해서 안철수 전 대표가 무조건 잘했고 좋은 정치를 보였고 그 말이 아니라 정치인과 정치인들 간의 도의 문제를 저희는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문재인 지금 의원님만 들어도 사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단일화라고 말하는데 단일화가 안 됐어요. 아시죠? 그냥 안철수 전 대표께서 포기한 거죠. 만약에 사퇴를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둘 다 나가거나 둘 다 나가서 초반부터 박근혜 그 후보와 상대해서 지는 선거를 하는 것처럼 되거나 아니면 문재인 후보께서 사퇴하시거나 그런 과정인데 안철수 후보가 사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문재인 당시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셨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양보인 거고 고마운 거고 단일화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또 도와줬어요. 안철수 전 대표께서. 다 고마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지방선거 직전에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 구민주당 죽어가기 일보 직전이었거든요. 근데 합당했고 지방선거 치렀고 그 합당 결의에 그분들이 만장일치로 합당 결의하면서 그때 당시 뭐 안 대표와의 합당을 굉장히 찬성하는 태도를 보였었는데 누가 말하는 게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 건졌더니 보따리 내놔라 한다는 식으로 합당 막상 하고 지방선거 치르는 과정? 그럼 치른 직후부터 안 대표님 까기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막말하고, 본인이 진짜 당 대표인 줄 착각한다부터 시작해서 10원 한 장 안 들고 왔다는 말부터 해서. 이게 10원 한 장 안 들고 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철수 대표님 포함하여 우리 새정치 쪽 사람들이 이제 구민주당과 합당하면서 이렇게 빈손으로 와가지고 왜 주인 행세하느냐? 돈 10원 한 장 안 들고 왔다는 거예요. 돈 10원 한 장 안 들고 오는 사람하고 합당한 사람들은 그럼 뭐죠? 왜 합당을 했냐는 거예요. 죽어가기 직전이어서 산소호흡기 달아줬더니 그런 말을 하고
끌어내리기 위한 시작을 그때부터 했는데 네. 이것이 정치인과 정치인들 간의 도의라고 할 수가 있냐는 거죠. 지금 우리 물론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약간 서로 연결이 좀 되는데 네네. 결국은 그래서 지금 안철수 의원의 입지가 사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사실 또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뭐 신당 얘기도 나온다 그런 얘기도 좀 하셨는데. 지금도 보면은 심지어 제가 아까 방금 정치적 도의 얘기했는데 네. 모든 의원님들이 그러셨다는 게 아니라 네. 문재인 의원님을 본인을 비롯하여 일부 강경 친노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재인 불과 의원을 며칠 포함해서? 전에도 그거 당연하죠. 네. 단일화 때부터 네. 받으신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불과 며칠 전 이 책에 대한 논란이 있기 바로 전에도 심지어 당명을 거론하셨다고요. 네. 새정치를 빼는 문재인 의원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약칭 민주당으로 하는 것으로 새정치 바꾸겠다. 민주당으로 하자 그랬죠. 새정치 민주당인데 약칭은 그냥 민주당이다. 네. 네. 이렇게 바꾸는 걸로 그 앞에 뭐 안철수 의원의 동의를 받아서 얻어서 한다. 근데 이 좀 말 말장난 자체가 같아요. 네. 이 말 자체가 사람을 놀리는 거고 아까도 네.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인의 도의에 전혀 맞지 않은 행동이라는 거죠. 강 변호사님께서 이제 안철수 의원, 저는 의원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가 이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장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제 개인적인 이제 아쉬움을 표하자면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정치인과 정치인 간의 도의라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뭐 지난 대선에서 단일화된 후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지금 정현종 교수와 강 변호사님 얘기가 약간 뉘앙스 좀 다른 것 같고 저는 사실 안철수 의원의 그 새정치가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메시지의 선명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정치가 무엇인지 자신이 지향하는 정치 철학이 무엇인지를 보이지 못했다는 게 한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쯤 되면은 물론 지금도 늦었긴 했었지만 지난 대선 단일화에 대한 실패에 대한 복귀라든가 아니면 자신의 정치 여정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분명한 메시지로 선명성 있게 던졌다면 주변 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해석을 나올 수 있는 또 워딩을 던지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논란 자체를 주변 분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본인께서 스스로 당당하게 어떤 메시지, 선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면 이런 논란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고 지난 대선 단일화 때 자신이 후회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면 정치인과의 도리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렇게 명확한 답을 주시는 것부터가 정치인의 시작이 아닐까. 저는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걸 이렇게 간접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아마 지금쯤에 안철수 의원께서 한국 정치 의원으로 바꾸셨네. 한국 정치의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 본인이 야당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원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분이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 대한민국이 지금 보수 중심의 정당, 지역주의 중심의 정당, 이익 중심의 정당에서 가치 중심, 당원 중심의 정당, 그리고 정책 중심의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처음부터 토대를 하고 독자적으로 세력을 갖고 가서 지금 신당 창당한다니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21.4%고 신당 창당에 대해서 18.7%인가요? 불과 뭐 2.4%인가 차이도 안 날 정도로 그런 여론이 새로운 그런 정치를 서 갈망하는 세력들이 또 이합집산하고 있는데 그게 증을 끌고 왔었으면은 안철수 개인의 정치적인 역량도 커지고 대한민국이 정치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했을 텐데 이렇게 갈치자 행보를 하고 본인이 뚜렷한 정치적인 소신이라든지 정체성 문제에서 국민들한테 확신을 못 줬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시행기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현정 교수도 말했다시피 안철수 전 대표께서 사실 정치적 용기 내지는 실력이 부족한 거는 누가 봐도 맞는 말인 것이 이제 대선 출마 시점으로는 겨우 2년 입문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또다시 좀 옹호를 드린다면 안철수 전 대표는 국민의 열망이 엄청나게 컸던 거에 비해서는 너무나 정치 초년생, 정치 악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이제 아장아장 걷는데 민주당이 그분을 안았잖아요. 그러면 정치 10년, 20년 하신 분들이 부족한 걸 좀 보듬어주고 메워주고 그러면서 좀 키워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어야 되는데 합당 이후에 자꾸 안철수 전 대표가 자신들의 자산이 아닌 것이냐 너무 뭐 내치고 깔아내리고 이렇게 제가 근데 정치를 그러면 너무 뭐랄까요 좀 순수하게 보신 거 아닐까요 지금? 그러게요. 정치에서는 누가 키워주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가 커야지.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께서 순수하셨던 거죠.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한번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문재인 의원 얘기도 계속 이어가 보고 싶은데 지금 박주선 의원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안철수도 친노 패권주의 희생양이다. 이런 영상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말씀 나눠보시죠. 만일에 이런 문재인 후보의 유일한 후보 독주 체제가 구축이 된다 한다면 한간에서 지금 회자되고 있는 박기분 총장이니 박원순 시장이니 뭐 등등 여러 잠재적 대권 잠재 주자들이 경선에 참여하는 의의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당을 살리는 길이 아니고 문재인 후보는 살지 몰라도
당은 죽는 길이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의원이 지금 당권을 잡게 되면 결국은 당은 문재인 대선 유일 후보 체제가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말씀. 다른 후보분들이 경선하러 들어올 수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서로 문재인은 살고 당은 죽는다. 이런 논리입니다. 한국 정치의 현실을 보면은 그렇죠. 지금 문재인 친노 패권 세력이 당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도 총선, 그다음 대선까지 자기들이 모든 힘을 갖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현실 정치하는 정치인들은 그러한 우려를 하고 또 치열하게 투쟁도 하고 네. 이의제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저 박주선 의원께서 하신 말씀은 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네. 중요한 거는 그럴지언정 당내에서 지금 민주당을 새롭게 바꾸겠다는 다른 후보들께서 네. 친노 세력에는 허점과 네. 잘못된 점을 계속적으로 공격하면서 당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노선을 놓고 투쟁을 하고 세력을 확장을 한다면 지금 저 부산의 조경태 의원이라든지 네. 이인영 씨 같은 분들은 나름대로 정책적인 비전 플러스 당이 갈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하고 국가는 적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친노 세력이 클지언정 당내에서 당을 바꾸겠다는 그들과 대항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는 그런 노선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박주선 의원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강 변호사는 지금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의원의 입지도 약간 곤란해지는 거 아닐까요? 문재인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뭐 글쎄요. 어려워지는 거는 분명하겠죠. 일단은 저는 글쎄 안철수 전 대표께서 생각이 네.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문재인 의원께서 개파를 다 깨고 당을 위해서 자꾸 선당후사한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는데 네. 본질적으로 본인께서 이렇게 나서지 않는 것이 저는 선당후사에 맞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래야만이 지금 박주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대권 주자 후보도 클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고 좀 새로운 인물들로 교체도 될 수 있고 그런 건데 네. 지금 사실 본인의 당권 욕심, 심지어 대권 욕심까지도 네. 다 부리시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이 결국은 당을 해친다는 거죠. 자, 문재인 의원의 당권 출마에 대해서 제가 여러 패널들을 모셔봤는데 이렇게 지지하시는 분들은 제가 초대를 못해서 그런 건지 아이간 좀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문재인 의원의 해명은 예. 모든 걸 내려놓고 총선에서 반드시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 네. 그걸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내려놓겠다. 이렇게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또 강조를 했는데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있어요. 지금 문재인 의원이 부산에서 이제 불출마를 한다고 했거든요. 네네. 이걸 가지고도 지금 불출마하는 게 맞느냐. 혹시 부산에서 떨어질까봐 안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말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문재인 의원이 정말 선당 후사를 생각하신다면 친노라는 최대 개파를 통해서 정말 외부에서 볼 때 새정치민주연합을 내부적으로 쇄신할 수 있는 김부겸 의원이라든가 조경태 의원 같은 걸 전적으로 지지를 하겠다. 네. 그래서 당을 일신하겠다고 말한다면 아마 납득을 할 수 있을 텐데 네. 친노 개파의 수장으로서 항상 당권을 잡겠다고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산이 이제 그 선거구 재획정 무대 때문에 네. 사상과 이제 그 영도 쪽 이제 선거가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문재인 의원이 영도하고 서구하고 그렇죠. 네. 예. 합쳐지게 되죠. 예. 네. 그렇게 되면은 그 문재인 의원의 지역구에 잘못되면 김무성 의원이 올 수가 있거든요. 거기가 김무성 의원, 유기진 의원이 관련된 지역구인데 네. 흑정이 조정이 되면서 김무성 의원과 문재인 의원이 맞붙는 상황이 될 수가 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 네. 예. 이거 획정을 하다 보니까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렇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사실 정말 선당 후사를 생각을 하고 영남권 교두보 확보 그런 차원이라면 가셔야죠. 네. 가서 김무성하고 한번 크게 싸우셔야 돼요. 대표하고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노무현의 길을 그야말로 노무현의 길처럼 종로 당선을 마다하고 부산에 네. 가서 뻔히 낙선될 걸 아시면서도 뭐 지역주의 탑hal려서 가겠다 하셨던 네. 것처럼 가셔야 되는데 일단은 계산을 해보니까 김무성 의원과 붙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나는 부산에 출마하지 않고 당대표가 돼서 전국적으로 총선을 지휘하면서 당을 쇄신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납득을 못 하시는 거예요. 예. 네. 일단 여기 우리 문재인 의원께서 총선을 확실하게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자기가 당대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좀 큰 화두를 던지면서 지역구에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지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 지지율이 현재처럼 20대 중반이고 네. 새누리당이 40% 이상 가지고 가는 상황에서 1년 뒤에 크다란 변수가 없으면은 아마 거기 가겠습니까? 전국구로 가겠죠. 이건 정치적으로 현실적인 판단이고요. 그 이전에
과연 총선을 확실하게 승리를 끌겠다는 문재인 대표의 보관이 무엇인지 네. 지금까지 보아온 그 친노 세력의 행태라든지 정치적인 그 오리엔테이션을 보면은 글쎄요.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지금 대한민국 정치 틀을 바꾸는 큰 노력에 동참해서 네. 헌법 구조를 바꾸고 선거구제 조정에 조금 더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큰 흐름을 타서 야당이 변하는 모습을 진정으로 보여주면서 지금 떨어진 당의 지지율을 확보해가는 그런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닌가. 네. 이런 거는 연급이 없이 어떻게 당대표가 돼서 총선에 국민들이 표를 이끌겠다는 것인지 통진당 해상정국에서 보인 태도라든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야당에 대한 이런 감정 이런 것들은 지금 그러한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박지원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주류가 이제 호남이 되기 때문에 영남에서 총선을 못 치른다. 이런 게 좀 깔려 있어서 내가 당대표가 되면 영남에서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이 먹힐 수 있다. 이런 계산,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기자간담회도 뭐 그런 얘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영남 지역의 민심을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고요. 예. 저는 지금 문재인 의원님의 행보를 보면 딱 떠오르는 것이 지난 2012년 대선 때 안철수 전 대표님은 단일화할 때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왜 꼭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했는지 이거를 지금 그대로 다시 재현하고 계세요, 저분이. 선당 후사 개파 청산 다 좋은데요.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꼭 본인이셔야 될 이유가 없는데 자꾸 그걸 고집하면서 나는 선당 후사다라고 말을 하니 행동과 말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설득력이 문재인 의원의 개인 판단일까요? 아니면 그 주변 세력들의 어떤? 주변 세력도 저는 한몫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님을 통해서 그 뜻을 실현하고자 하는 일부 강경 친노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과 함께 지금 저런 행보를 하시는 거겠죠. 문재인 의원과 김무성 대표의 총선 빅매치 가능성은? 아니 문재인 의원도 지금 유력한 당 대표 후보시잖아요. 뭐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은 당대표가 된다고 보고 만약에 총선까지도 당대표직을 유지하신다면 총선에서 빅매치가 되는 거죠. 근데 아마 그러니까 현 당대표끼리 총선에서 붙은 적은 또 전례가 없기 때문에 힘들 겁니다. 이게 뭐 또 어떻게 저희들이 상상은 해볼 수는 있는데 그러면 진짜 엄청난 빅게임이 되는 거죠. 거기서 떨어지는 사람은 뭐 이제 물러나야 되는 거고.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도 총선 자체가 이미 양쪽에 수장으로 한번 붙는 거기 때문에 지는 쪽은 차기 대권이 좀 어려워진다. 그렇게 뭐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